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4월 14일에 봤던 2018년도 3회차 문제 A형 기출문제 풀이 동영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CS개론 11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11번 문제부터 좀 볼까요?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과 관련해. 자, 일단은 저희가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이라는 거는 쉽게 잘 수업 시간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고객 유형은, 결국 이름만 저렇게 나왔지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방식입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고객 유형을 의미한다. 자, 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라는 건 뭘까요? 결국 반복 구매를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이 사람 구전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구현되는 사람, 밑에 보기 중에 누굴까요? 네, 옹호 고객일 겁니다. 아마 교재상에서는 옹호 고객이라는 키워드는 빠져 있을 텐데, 아마 수업 시간에는 설명이 다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준거 집단이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행동이 기준이 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집단을 얘기한다. 그래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1차 준거 집단 대표적인 사례로는 1차 준거 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준거 집단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 여기까지가 우리가 1차 준거 집단. 2차 준거 집단은 우리가 이제 종교 집단, 전문가 단체, 학교, 회사, 정당, 이렇게까지 넓혀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정답은 결국은 뭘까요? 네, 회사라는 게 오답이겠죠. 왜냐하면 친지, 친구, 가족, 이웃, 이건 전부 다 1차 준거 집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준거 집단이라고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중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 지금 보시는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2017년도 하반기부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일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내가 이걸 구매했더니 내 이미지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더라 라는 거는 결국 뭘까요? 네, 심리적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리적 위험. 성능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매한 상품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능력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죄송합니다, 나오는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위험, 구매한 상품이 준거 집단, 위에서 나왔었죠. 준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위험, 이거 우리가 사회적 위험. 재무적 위험이라는 거 좀 보면, 이거 의사결정 잘못해가지고요, 내가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된다라는 게 재무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극적 위험은 선생님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죠.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 성향 정보로 가장 올바른 거. 이제 고객 성향 정보라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뻔히 알고 있던 거는 고객 프로필 정보, 소득 정보, 관계 정보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제 성향 정보도 물어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성향 정보라고 했을 때 1번 성격 맞을까요? 네, 성격은 성향 정보에 있죠, 분명히.
그죠? 여기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기념일은 뭘까요? 기념일은 고객 프로필 정보, 소득 수준은 돈에 관련된 거니까 구매력 정보, 재산에 관련된 거죠. 친한 친구는 관계 정보, 구입 빈도 및 횟수는 계약 정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성향 정보로 가장 올바른 거 성격이라고 보시면 아주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죠. 자, 다음 저희 시험에 절대 안 빠지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MBTI가 나왔습니다. 성격 유형 지표 MBTI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내용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라는 걸로 보게 되면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인식형이 바로 떠올 수 있죠.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자, 외향형은 어떻게 될까요? 폭넓은 대인관계. 판단형은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다. 직관형은 육감 내지 영감, 미래지향적 이런 게 나오겠죠.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자, 이런 키워드로 기억하신다면 MBTI 문제는 뭐 틀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관계 관리 CRM 사이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5단계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갖고 저희는 수업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중간중간에 만족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구전이라는 게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문제들 좀 보기를 보시면 전부 다 신규 고객 획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신규 고객 획득 다음에 뭐를 줘야 이 사람이 무슨 고객이 될까요? 결국 만족이라는 거예요. 신규 고객을 획득해서 만족이라는 걸 주면 이 고객이 어떻게 된다? 우수 고객이 될 겁니다. 우수 고객으로 유지가 되면 단순히 그 다음에도 만족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 가치를 늘려주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 고객은 뭐가 돼요? 충성 고객. 충성 고객은 나가서 대표적으로 뭐 한다고요? 구전이라는 걸 하면 잠재 고객이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엔 평생 고객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만족이라는 키워드와 구전이라는 키워드를 중간중간에 배치만 하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기에 보시면 5번 신규 고객 획득, 그 다음에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우수 고객 유지, 여기에 가치를 얹어줄 거고 고객 가치 증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충성 고객이 될 거고 충성 고객은 나가서 구전이라는 키워드로 잠재 고객을 활성화할 거고 그 다음에 평생 고객화가 될 겁니다 라는 방식은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관계 관리 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통합과 혁신을 요구한다. 이건 맞죠? 여기는 전사적이라고 나와요. 2번 DM, 다이렉트 메일의 반응률 향상과 같은 미세한 목표들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자, 제가 위에 문제를 읽을 때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요. CRM 그러면 장기적, 그 다음에 전사적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률 향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설명 그대로 뭡니까? 다이렉트 메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이 오답으로 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2번에 나와 있는, 그래서 CRM이라고 나오면 다시 한번 전사적, 장기적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 문제. 고객 관계 관리 CRM 전략 수립에 있어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 중 특정 고객이 기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하는 건 뭡니까?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특정 고객이 기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라는 게 되면 뭘까요? 네, 위험성 점수, 리스크 스코어가 될 겁니다. RFM 스코어는 뭐 뻔히 아시는 것처럼 최근성, 리센시, 프리퀀시, 거래 빈도, 모네타, 구매 금액 이렇게 나누는 게 RFM 분석 점수 방법. 자, 그 다음에 뭐 상실, 로스 스코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저건 저희가 배우진 않았었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수익성 점수라는 건 뭘까요? 네, 특정 고객의 매출액, 순이익, 거래 기간 등을 갖고 기억할 수 있겠죠. 위에 말씀드린 RFM과 조금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버리지 점수. 커버리지 점수의 내용은 자사의 상품 중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가라고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의미는 저희가 앞에서 배우실 때 알고 계셨던 뭡니까? 네, 고객 점유율에 대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 점유율에 대한 의미가 나오면 커버리지 점수다라고 구별하셔도 좀 더 쉽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는 18번 문제에는 특정 고객이 기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 이건 위험성 점수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분명히 이런 문제는 저희가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 5단계까지는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힌트를 얻기 위해서. 고객이 성향을 분석하여 구매를 창출하고 잠재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 등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을 시도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잠재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 등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을 시도한다.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유추할 수 있느냐? 3단계에 해당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를 그대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셨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 등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이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 이게 시스템 구축 5단계 중에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잠재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 등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이 해당하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ECRM 성공을 위한 고객 접근 전략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ECRM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만, 고객 접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밑에 보기를 좀 보면 인터넷 마케팅의 선구자이자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던 세스 고딘이 나옵니다. 자, 세스 고딘이 나오면 일단 답을 먼저 알려주고 있죠.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허락이 필요하며,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허락은 장기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전략이다. 미리 고객에게 자발적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나온 마케팅, 네, 퍼미션 마케팅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보기에서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야후 마케팅 담당 부사장의 키워드만 보시고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퍼미션 마케팅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CS 개론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 10문제는 유독 CRM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풀이 과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